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 있습니다. 1988년에 태어난 제시카 쿠말라 왕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큰 플라스틱 유통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죠. 정말 부유했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부모님도 막힘없이 딸을 지원해 줍니다. 2005년 가족은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 호주 시드니 더블베이로 이주해 집을 구입합니다. 이곳은 시드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가격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제시카의 아빠 위나르다는 돈을 더 불려서 집 바로 옆 토지를 또 구매했죠. 그만큼 이 집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호주에서 기반을 다지는 사이 제시카는 아직 자카르타에 남아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였죠. 외로울 법도 한데 취미 생활을 즐기며 나름 잘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도 공부하고 말이죠. 2008년 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시드니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빌리 블루 디자인 칼리지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활달한 성격의 제시카는 친구들을 금방 사귀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제시카는 정말 잘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미르나. 미르나는 제시카와 정말 비슷했죠. 둘 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고 자립심이 있었으며 그녀 역시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너무 잘 맞는 친구였기에 만나는 시간마다 즐거웠습니다. 거의 단짝이었죠. 특히 제시카, 미르나, 하니, 베라. 네 사람은 한 팀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강의와 과제도 해야 했고 밤에는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좋은 시절을 보내다 슬슬 다들 각자의 길을 갔겠죠. 미르나는 8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약혼을 했고 일보다는 사교계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2015년 6월 미르나는 간만에 항상 함께 놀았던 대학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떴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짰고 제시카에게도 제시카, 나 시내에 와 있어 라고 연락을 취해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겠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등등. 그러며 애인 얘기도 자연스레 나왔겠죠. 미르나는 제시카가 만나고 있는 호주인 남자친구를 차버리라며 네가 너무 아깝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미르나에게는 제시카의 남자친구가 제시카에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 딴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기 때문에 조언을 한 것이었겠죠. 미르나 성격이 직설적인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편이었던가 봅니다. 미르나의 조언 이후로 제시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다 중간에 일어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르나는 그 부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에게 다시는 혼자 제시카를 만나고 싶지 않다며 다음에 제시카를 볼 때는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야겠어 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11월 미르나는 발리에서 약혼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자니까 또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열었죠. 근데 안 좋게 헤어진 제시카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니와 베라는 초대했습니다. 약혼자도 제시카를 알고 있기에 제시카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미르나는 그냥 어떤 이유로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렇게 그냥 넘어갔죠. 행복했고 완벽했으며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 그녀에게 열렸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그러지 못했는데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26일 그는 제시카를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입니다. 8월에는 제시카가 새벽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뉴스에까지 실렸죠. 10월 경찰에 또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남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 제시카가 방에서 일산화탄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신고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기도 했고 이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2주 경찰이 제시카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마지막 메모에는 남자친구 패트릭 오코너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11월 말 패트릭은 제시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제시카가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위협을 해온 겁니다.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정말 불안정했고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 느낀 그녀는 자카르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며. 12월 5일 제시카는 자카르타에 사는 미르나와 하니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너희들을 보고 싶다면 말이죠. 미르나는 그녀에 대해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며칠 뒤에 답을 보냅니다. 그녀는 시간도 지났고 정말 좋아했던 친구니까 새로운 기회라고 보자 하고 남편과 함께 제시카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12월 12일 세 사람은 자카르타 북부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르나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진 말입니다. 제시카는 미르나의 결혼 소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약간의 어색해진 분위기로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헤어집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제시카는 새로운 약속을 잡습니다. 친구들끼리 커피나 한잔하자며 말이죠. 1월 6일 미르나와 허니를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몰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것까지 주문해둘게. 뭐 마실래? 라고 묻지만 미르나는 위치를 물었죠. 제시카는 올리비에라는 카페 이름을 말했고 미르나는 그곳의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문자합니다.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고 제시카는 다른 사람보다 90분 일찍 나와 쇼핑몰을 구경하다 친구들에게 선물할 목욕용품을 구매합니다. 4시 15분 카페 자리를 찾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반달 모양의 부스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칵테일 2잔과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4시 24분 직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커피를 중앙에 옮겨두고 5시 15분 미르나와 하니가 도착합니다. 미르나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 뒤 의심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커피 맛이 이상하다며 말이죠. 결국 커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미르나가 발작을 일으키다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오고 하니가 미르나! 미르나! 라며 친구를 정신 차리게 하려 했지만 제시카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도 제시카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미르나를 살피러 온 매니저에게 제시카가 커피에 뭘 넣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만약 커피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커피를 보관하라고 알려둡니다. 안타깝게도 미르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구할 수 없었고 2016년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정말 아쉬운 점이 상황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경찰이 제시카의 물건들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수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니저는 경찰에게 커피를 넘겼고 3일 뒤 시아나물이 섞여 있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문제로 부검을 잘 하지 않기도 하고 허락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족의 허락을 겨우 받아 3일 후 경찰 병원에서 부분적으로 부검을 진행했고 뱃속에서 소량의 시아나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독성학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발견된 것은 소량이었는데 그녀가 보인 반응이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나오는 반응과 일치한 것이죠. 게다가 위액, 담즙, 간 및 소변에서는 시아나물 음성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제시카가 보인 반응으로 인해 경찰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이 화학물질을 얻었을까 생각하다 자카르타로 넘어온 직후 구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아나물 어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금지했지만 마을에서 사람들끼리 이 방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건 수족관이나 열대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들을 잡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냐 생각한 겁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언론의 관심도 깊어졌고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 많은 의혹이 나옵니다. 이때 미르나의 아버지가 제시카가 보낸 왓츠앱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미르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쓴 것인데
이걸 보고 제시카가 미르나를 짝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기에 미르나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제시카가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왔고, 또 다른 추측으론 미르나의 남편과 제시카 세 사람이 삼각관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측이 나오다 이번엔 사실 범인은 남편 아리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가 카페 바리스타에게 돈을 주고 제의를 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카페 측은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럼에도 보험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말이 또 나옵니다. 이번엔 미르나 가족이 사위의 편에 섰죠. 1월 30일 토요일 오전 7시 자카르타 북부의 한 호텔에서 제시카를 체포합니다. 제시카는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여러 이상 행동들에 그녀의 심리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틀 동안 진행됐죠. 제시카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작적이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후회를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받습니다. 사건 6주, 경찰은 사건 파일을 검사에 넘기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반환됐고, 그랬기에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제시카가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녀가 호주 영주권자였기에 호주 경찰 측이 제안하길 호주는 사용제도를 반대하기에 협력하는 대신 사용을 내리지 말도록 해달라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경찰 측에서 동의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들에게 관심받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독성학자이자 법의학 전문가인 누르삼란 수반디는 CCTV를 확인하니 제시카가 손을 여러 번 긁으며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아나몰에 노출되었기에 손을 긁는 것일 수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재판이었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의 병리학자인 뱅뱅홍 교수는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 시아나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고 70분 후에 위액을 조사했을 땐 시아나몰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장에서 발견된 0.2g의 시아나몰은 사후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죠. 다른 법의학 병리학자도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빠르게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걸 보면 나름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5일 제시카는 미르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내려집니다.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이 검찰 측 이론이 그럴듯하다고 판단을 했고, 제시카의 동기는 미르나가 제시카의 남자친구 패트릭과 헤어지라고 조언한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며, 사건 당일 그녀의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사전 계획이 있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죠. 제시카는 판결을 들은 뒤 불공평하다며 화를 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호주 연방경찰과 합의를 했기에 사형은 내려지지 않았고 10월 말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연하게도 항소를 했지만 거부됩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아이스커피는 저녁의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가 됐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 한 명은 희망찬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반대로 나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째서 제시카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락의 길로 들어선 걸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르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에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라며 말이죠. 바라건대 미르나가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미르나와 그녀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